자, 이 조건부 확률.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 예시로 보는 게 제일 이제 좀 직관적이니까. 자,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해보자. 모임. 그러니까 파티지, 파티가 열렸어. 여기서 이제 이 파티에 일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자, 요런 상황이야. 근데 이쪽에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29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한 4명이라고 해볼까? 그럼 합치면 53 정도 되네. 그리고 외국인 남성은 25명 정도 있다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몇 마리냐? 이게 54마리냐? 여기는 몇 마리가 되면 좋을까? 22명, 그치? 그러면 47, 100마리, 맞아? 46? 맞지? 그치? 100명 맞췄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가 이 100명, 여기 모여있는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남성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해볼게, A. 그리고 한국인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성이 뽑히는 사건은 그냥 A 여라고 쓰면 되지. 여사건. 맞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 뽑히는 건 B 여라고 쓰면 되잖아. 됐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모인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한국인 남성일 확률.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쓸까? 내가 여기서 한 사람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한국 남자일 확률. 기호로 뭐라고 쓸 것 같아? 기호로. 한국인 남성. 기호로 뭐라고 쓰겠어? 갑자기 더워지네? 갑자기 빡치네? 아니, 기호, 사건 다 나왔잖아. 남자가 뽑힐 확률이, 그러니까 뽑히는 사건이 A고 한국인이면 B라고. 그러면 한국인 남성이면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겠어? P, A, 교비라고 하겠지. 그치?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남자인 거. 맞지? P, A, 교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확률, 앞에서 배웠던 확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계산해보면 뭐야? 계산은 얼마 이거? 눈깔이 없는 거야? 이거 눈깔 문제인데 이거? 100분의 29지, 맞지?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써보면 그러니까 NS분의 NA교비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명수 중에서 한국인 남성의 그 명수, 그치? 이렇게 해서 100분의 29라고 쓸 거 아니야.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확률이야. 앞에서 했던 확률,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두 번째 봐봐. 자, 여기 모인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시행에서 한국인이 선택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남성일 확률을 구하래. 남성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1번이랑 어때?
같아 달라? 다르긴 하지. 그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좀 다르지. 맞아? 그래서 이 1번이 이제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이고 요 2번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얘가 이제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그거부터 일단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구성이야, 구성. 이 문제의 구성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모인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시행이 되겠지. 그냥 한 명을 선택하는 시행.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인 남성인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일 거 아니야. A 교집합 B의 사건. 맞지? 그래서 이런 구성이거든. 그러니까 시행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 그런 구성인데 근데 2번은 뭐냐면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시행 여기 마찬가지 시행이겠지. 요 시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선택되었을 때 라는 하나의 사건이거든. 근데 이 사건을 내가 조건이라고 할 거야. 조건.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뭐일 확률? 남성일 확률. 이것도 이 조건 안에서의 하나의 사건이지. 요런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다른 거야. 다시 그냥 확률은 너네 앞에서 문제 다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진짜 구성이 시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거의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앞에서 배운 확률이고 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시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행 안에서의 어떤 하나의 사건 근데 그걸 이제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조건이 있고 그 조건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요거를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구성이 다르지. 조건이 하나 추가됐잖아. 그지? 그래서 요 구성이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너네가 판단하면 되는데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한국인이 선택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남성일 확률이라는 거는 한국인을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얘가 전체가 아니라 얘가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 사람 몇 명이야? 53명이야. 그치? 그러니까 53분의 그 중에서 남성 몇 명이야? 29명. 그치?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표현해보자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지. N 한국인이 뭐냐? B. NB분의 그 다음에 한국인 남성이니까 NA 교비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요 값이 지금 53분의 29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이제 1번하고 다시 비교 한번 해보자. 어때? 1번의 값하고 2번의 값하고 뭐가 좀 다르지? 분모가 다르지. 분자는 똑같아. 왜냐면 둘 다 A교비니까. 맞지? 근데 분모가 말 그대로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조건을 보느냐의 차이겠지. 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 말이지?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남성, 한국 사람이 뽑힌 조건 안에서 남성이 뽑힐 확률인 거지. 이해했어? 전체에서 그냥 한국인 남성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뽑힌 그 안에서 남성이 뽑힐 확률.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기호로 쓸 수가 없잖아. 우리가 원래 P라는 기호를 쓴다는 거는 분모가 NS라는 얘기니까. 맞지? 이건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 P라는 기호를 쓰려면 NS분해로 나와야 이제 P라는 기호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NS분해가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일반적인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NS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NS분의 1을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 PB가 되겠지. PB. NS분의 NB니까. 그래서 분모를 PB라고 써주고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P A교비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공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지금처럼 명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냥 명수분의 명수 하면 되긴 하거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명수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는 안 된단 말이야. 알려주는 건 아니야. 이게 비율로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몇 프로 얘가 몇 프로 이렇게 비율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반적인 공식이 필요해서 우리가 만든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비율이 나왔을 때는 명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명수를 정확히 알려줬어. 그러면 그냥 명수분의 명수 하면 끝이야. 이러면 간단하긴 해.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을 당연히 이제 외우고 있어야지. 됐지?
그래서 얘는 지금 확률분의 확률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처음 보는 식이잖아. 그래서 이걸 새로운 기호로 또 뭐라고 쓸 거냐면 P A 바 B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걸 바라고 읽는 건데 그냥 P A 바 B 이렇게 읽어주면 돼. A 바 B 이렇게. 바가 뭐야? 짝대기잖아. 그래서 A 바 B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의 해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뽑혔을 때 남성일 확률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돼. PB분의 분모가 무조건 이제 조건이니까 이 B 뒤에 있는 사건 B가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는 요 둘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리고 지금 이 조건부 확률에서 요거 좀 미리 얘기를 해볼게. 지금 이 사건 A하고 사건 B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해서 이제 그 사건 A와 B는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왜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그 확률의 범위는 0 이상이잖아. 0 이상 1 이하잖아, 원래는. 근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건은 다 0보다는 크다고 생각하면 돼. 0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일단 분모는 당연히 PB니까 얘 0 될 수 있어? 없잖아. 그지? 0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얘가 만약에 0이 된다고 치면 이 조건부 확률을 쓰는 의미 자체가 없지. 그렇지 않아?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 얘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0인데. 얘는 뭐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이 조건부 확률을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다 양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됐지? 그래서 요게 조건부 확률이고. 자, 간단하게 요거에 대한 유형을 좀 하나만 볼게. 요거 하나만 볼게. A단계 쪽인데.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48번에 100원짜리 동전이 1개가 있고 그 다음 1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거든. 여기서 이제 이걸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왔을 때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하래. 자, 너네가 읽어봤을 때 이 구성이 무슨 구성이야? 확률의 구성이야? 아니면 조건부 확률의 구성이야? 조건부 확률이지, 그지?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던지는 거, 그치? 던지는 거까지가 시행이지. 그리고 조건이 뭐야? 앞면이 1개 나온 거, 그치? 이게 조건이고 그 안에서의 사건이 100원짜리가 선택된 거. 맞아?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앞면인 걸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걸 뭐 기호로 한번 써볼게. 앞면이 1개 나온 사건을 A라 하고 100원짜리 동전이 선택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이걸 기호로 표현했을 때 P, B바 A라고 쓰면 되겠지. 앞면이 1개 나왔을 때 그게 100원짜리일 확률.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조건이 분모로 내려가니까 PA분의 위에는 이제 교집합 PA 교비, 뭐 비교 A나 A 교비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볼게.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PA는 뭐야 그러면? 동전을 총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이잖아. 얼만데? 8분의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 자, HTT, H가 앞면이지, T가 뒷면이고, 맞지? THT, 그 다음에 TTH.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8분의 3이지, 맞지? 분해. 그 다음에 교집합. 그러니까, 앞면이 1개 나왔는데 그 앞면 1개가 100원짜리인 확률이지. 그건 얼마야, 확률이? 8분의 얼마? 1이지, 이건. 100원짜리 앞면인 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요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88 약분해서 나오는 값은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이해했어? 요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법은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우리 명수에서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 봐봐. 동전 3개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 중에서 100원짜리가 앞면인 건 몇 가지야? 1가지야.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이제 가지수를 알면 바로 계산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비율로 나오면 이 이제 확률 공식으로 가야 되니까 요게 좀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오케이. 이런 게 조건 확률이야. 별거 없지? 그 다음에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지? 그 앞에 확률 단원에서 무슨 정리 배웠지? 덧셈 정리 배웠잖아, 그치? 덧셈 정리가 뭐였냐면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거든. A 합 B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공식인데 곱사건은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야. A 교비의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물론 A 교비는 우리 합사건 덧셈 정리에도 A 교비가 있으니까 뭐 그것만 이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조건부 확률 있지. P B 바 A P 다시 P A 교비로 P A 바비로 할까? P A 바비 이게 공식이 P B분의 P A 교비잖아. 여기에 이제 교집합이 들어가 있지. 그치?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 양변에 뭐 곱하면 돼? PB 곱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PA 교비는 곱사건의 확률은 PB 곱하기 PA 바 B 요거랑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인 공식이라서 일단 숙지는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이제 A 교비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PB 바 A에도 뭐가 있어?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A 교비가 들어가긴 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양변에 PA를 곱하면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PA 곱하기 뭐야? B 바 A라고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 두 가지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너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사건 A가 먼저 일어나면 그냥 이거 쓰고 B가 먼저 일어나면 이거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적당히 이제 조절해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좀 보면 여기 있는 사건하고 요 뒤에 있는 사건은 항상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공식을 좀 이제 뭐 좀 규칙을 좀 외워서 생각한다면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냐면 자 이것도 예시 하나 들어줄게. 자, 어떤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제비가 있다고 해보자.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당첨 제비가 한 3개가 있고 그 다음 꽝 제비가 한 7개가 있다고 쳐볼게. 요런 상황이야. 총 10개의 제비가 있어. 여기서 이제 A하고 B라는 사람이 A, B 순서대로 제비를 하나씩 뽑을 거야. 오케이? 제비를 하나씩 뽑을 거야. 그리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거래.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내가 뽑은 거 확인하고 다시 안 넣는 거. 이걸 뭐라고 하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냐? 안 들어봤냐? 내가 얘기한 적 없냐?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지. 그치? 안 들어봤어. 복원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뽑은 거 확인하고 복원을 안 시키고 그냥 뽑겠다고. 그냥 계속 뽑기만 하는 거지. 이런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복원 추출은 뽑은 거 확인하고 다시 넣고 그러니까 다시 복원을 시키는 거지. 처음 상태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복원 추출로 하나씩 뽑겠다는 얘기야. 순서대로. 그랬을 때 A가 당첨되는 사건을 그냥 A라고 할게. 그리고 B가 당첨되는 사건도 그냥 B라고 할게. 이때 이 상황에서 A,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문제에서. A, B가 모두 당첨될 확률. 그럼 이거를 기호로는 P, A 교 B라고 하겠지. A와 B가 모두 당첨돼야 되니까. 맞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얼마? 요걸 이제 뭐라고 쓰냐면 저 앞에 곱셈 정리 이용해서 PA 곱하기 PB 바 A라고 표현할 수 있지. A가 먼저 뽑으니까. 그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A가 뽑아서 당첨될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3이지. 근데 이건 비복원 추출이잖아. 뽑은 거 다시 안 넣지. 그럼 그 다음에 A가 당첨을 뽑은 상황에서 뽑았을 때 B가 당첨 뽑을 확률. 그치? 이 조건부 확률 그렇게 해석하잖아. 맞지?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뽑고 나서 그 나온 상황. 뽑고 난 후의 상황. 거기서 B가 당첨을 뽑을 확률. 얼마야? 9분의 2겠지. 이렇게 곱하기. 요게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했어? 근데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겁나 많이 했던 상황이지. 그치? 굳이 이런 거 없이도. 맞지? 그래서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진짜. 계산할 때 그냥 안 써.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 야, A하고 B가 있고 C도 있다고 쳐볼까? A, B, C가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뭐야?
이거 다시 뽑은 거 안 넣고 그러면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 별거 없지.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우는 이유는 이게 지금이야 사실 내가 이 예시를 들다 보니까 좀 쉬운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거 필요 없겠는데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기호를 써야 좀 정리가 잘 돼.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돼. 왜냐면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계속 이 생각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 머릿속으로. 처음에 A가 당첨을 뽑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B가 뽑아야 되니까 A는 당첨 나갔고 그럼 이게 여기 몇 개 남았고 B가 여기서 뭘 꺼내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기호로 써버리면 이걸 생각을 좀 나눌 수가 있어. 일단 이거 먼저 A가 당첨될 확률 요거 10분의 3 그리고 끝났잖아 이제. 그럼 이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앞에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기호를 써주는 게 정리가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또 이거 자체로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앞에서 우리 그 중복순열 할 때 n파이r이라는 기호를 많이 썼어? 많이 쓰진 않았지. 그냥 뭐 n의 r제곱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했지. 이걸 기호를 딱히 쓰진 않았잖아.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을 때 너네가 계산 못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곱셈 정리 계산하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이제 좀 쉬운 문제 계산할 때는 굳이 이걸 쓰지 말고 그냥 바로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1 쓰면 돼. 좀 복잡할 때 이 기호를 좀 이제 써보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게 곱셈 정리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인데 여기가 내용이 조금 있어. 자, 일단 독립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 자, 이제 독립이라는 거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자, PA하고 PA바 B가 같을 때 이때를 이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해석을 좀 해볼게. 좌변은 그냥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냥. 그치? 이거는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근데 그 결과가 같다는 거는 B가 A한테 영향을 줬다는 얘기야, 안 줬다는 얘기야? 전혀 안 줬다는 얘기지. 그치?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 결과가 같다는 거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 아예. 그치?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A와 B를. 됐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물론 외우기도 할 거야. PA를 얘를 이제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서 PB분의 PA급이라고 써도 되나? 괜찮지. 그치? 양변에 PB를 좀 곱할게. 그리고 요거 먼저 써볼게. PA급. 그럼 PA급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A 곱하기 뭐야? P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A, B가 독립이면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만족하는 거야.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다.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면 종속은 뭘까? 독립이 같은 거면 종속은 이 둘이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왜냐면 영향을 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른 게 이제 종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PB. 마찬가지. 이렇게는 A, B가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잘 외워주면 돼. 요거를. 됐냐? 됐지? 그래서 이 독립에 대한 예시를 한번 써볼게. 독립 종속에 대한 예시를 하나만 써보면 주사위로 한번 가볼까? 주사위로 한번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A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 그리고 사건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 C는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딱 3개만 한번 해볼게. 3개만. 자, 이때 이 사건 3개 중에서 서로 독립인 걸 찾아보래. 문제에서. 그럼 그냥 너네가 생각했을 때는 저 3개 중에 독립인 건 누구일 것 같아? A랑 B. 왜일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PA는 얼마지? PA. A의 확률은 2분의 1이지. 6분의 3이니까. 그치? 그 다음 PB의 확률 2분의 1이고 PC는 3분의 1이지. 됐어? 여기서 이제 PA 교비도 한번 구해볼게. A 교비는 당연히 0이지.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PA 교 C는 어때? 비교 C 먼저 해볼까? 비교 C 얼마지? 겹치는 거 6분의 1이네. 맞지? 그 다음 C교 A는? 이것도 6분의 1이지. 겹치는 거 하나씩 있으니까.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독립 종속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요 식에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요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얘랑 곱하면 얘랑 어때? 다르지. 그럼 뭐야? A, B는 종속이란 얘기야.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의 유무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야. 그걸로 판단이 불가능해.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여기다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할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비교씨도 해볼게. 얘랑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잖아. 그럼 P 비교씨 얼만데? 6분의 1이지. 그럼 이게 성립하네? 그럼 B하고 C는 서로 뭐란 얘기야? 독립이란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고 서로 연관이 없다 이게 아니란 얘기지. 됐어? 그 다음에 C교 A도 해볼게. 이거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지. C교 A도 얼만데? 6분의 1. 그럼 A하고 C도 뭐야? 이 둘도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서 확인할 거야. 대입해서 같은지 다른지 그런 식으로 확인할 거야. 이해했지? 됐지?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도 은근히 좀 잘 나오거든. 이게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도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울 수도 있거든. 이게 지금은 내가 단순하게 주사기 하나 던지는 거에서 뭐 짝수 홀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상황이 엄청 복잡해서 이 사건 A, B, C 자체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들게끔 이제 세팅을 한다고. 어려운 문제를 낼 때. 거기서 이제 독립종속을 물어본단 말이야. 되게 복잡해. 어려워. 그래서 뭐 연습 많이 해야지. 뭐 별 수 없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본 다음에 교집합까지 다 구해서 확인해봐야 돼.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 교집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독립종속을 확인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독립종속에 관련해서 나오는 유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참거짓 문제 있잖아. 참거짓 문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이 되게 잘 나오는데 거기다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이제 명제 그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어. AB가 배반이면 AB가 독립이다. 자, 이 명제는 어떨까?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일까? AB가 배반이라는 건 뭔 말이지? PA 교비가 뭐란 얘기야?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AB가 독립이라는 말은 저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교비가 PA 곱하기 뭐라고? PB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성립할까? 안 하겠지. 왜 안 하냐면 얘가 0이잖아. 그럼 여기 좌변이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도 0이 되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건부 확률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PA, PB가 다 어떨 때 쓴다고? 양수일 때 쓴다고. 근데 이 독립이라는 식 자체가 어디서 출발했어? 조건부에서 출발했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PA, PB가 기본적으로 양수인 상황에서 출발해서 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겠지. 같으니까. 맞아?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짓. 그러면 거꾸로 가면 어때? 참이야? AB가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것도 당연히 거짓이지. 그치?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미 양수라며 얘가. 그럼 얘도 양수겠지. 0이 될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배반이면 독립, 뭐 독립이면 배반, 이렇게 배반하고 독립이 같이 나오는 명제는 그냥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일단은 요런 명제, 요 명제 좀 기억해 주면 되고. 잘 나와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B가 그러면 배반이면 A, B가 종속이다. 이건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구라야? 구라야 아니면 참이야? 참? 얘는 참이겠지. 왜냐면 배반이면 얘가 0이라며. 그치? 근데 종속이라는 건 이 둘이 뭐 하는 거야? 이 둘이 다른 거잖아. 그치? 다르면 종속이잖아. 근데 얘가 0 돼버리면 얘랑 같을 수 있어? 없잖아.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꾸로는 어때? A, B가 종속이면 A, B가 배반이다. 이게 같지 않으면 얘가 0이다. 이거 아니지, 그치? 왜냐면 다른 숫자로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곱했더니 6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것도 종속이 되니까, 다르니까. 맞아? 꼭 0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요게 가장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이제 명제라서 요거만 일단 좀 기억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이 명제를 이 상태로 외우는 건 좀 빡시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서 외울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두 사건 A, B의 관계식은 독립 아니면 종속밖에 없거든. 이렇게 독립 아니면 종속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 배반이라는 거는 이 종속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딱 이 그림을 기억하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합친 그림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이면 배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배반이면 독립, 거짓이지. 배반이면 종속, 참이지. 종속이면 배반, 거짓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 그림만 기억하면 요거 다 이제 기억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A, B가 독립이면 A, B가 독립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이야. 이건 그냥 참인 명제야. 그냥 외우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A, B, 여도 독립이다. 이것도 참이야. A, B, 여도 독립이다. 이것도 참이야. 요건 참인 명제. 요거 잘 외워주면 돼.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A, B, 그러니까 여 사건을 이제 A에 붙이든 B에 붙이든 아니면 둘 다 붙이든 싹 다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이야, 이건. 그래서 요걸 잘 외워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꼭 시작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시작해야 얘네가 다 독립이다 이럴 필요는 없고, 여기서 시작해도 나머지 세 개는 다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됐어? 이게 왜 그런지 증명을 하나만 해주면, 그리고 이 증명하는 과정을 물어본 적이 있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한올고에서 이게 서술형에 얘가 독립이면 얘가 독립임을 증명하시오라고 나온 적이 있어. 서술형에. 그래서 그냥 아예 생으로 다 써버리라고 이제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한 몇 번 해보면 이제 다 익힐 수 있는 건데. 몇 개만 해볼게. 요거 일단 해보자. 자, A, B가 독립이라는 거는 PA 교비가 뭐랑 같다는 거야?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게 성립하면 PA여 교 B가 PA여 곱하기 PB랑 같다. 이게 성립하는지 이제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A여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해볼게. 일단 뭐 할 거냐면 요거를 좀 변형을 할 거야. A여 교 B라는 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여 교 B는 여기지. 맞지? 그럼 이걸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B-PA 교비 이렇게 쓸 수 있나? 괜찮지. 그치? 근데 PA 교비가 뭐라고? PA 곱하기 PB라고. 그럼 얘를 뭘로 묶을 수 있어? PB로 묶을 수 있지. 그럼 PB로 묶으면 뭐야? 1-PA지. 근데 1-PA가 뭔데?
A 여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나오잖아. 되게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어. 이거 한두 번만 진짜 써보면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첫 번째 건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 두 번째 거는 얘랑 비슷하게 하면 돼. 이 한쪽에만 붙었으니까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되고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해볼게. 둘 다 이제 여사건이 붙은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 이게 성립할 때 이게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아. 이 PA여 교 B여는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A 합 B의 전체 여사건. 이렇게. 드모르간. 맞지? 드모르간 이게 여사건 묶으면서 바뀌는 거. 그지? 그럼 요거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PA 합 B라고 써도 되지. 괜찮지? 그럼 여기서 얘를 덧셈 정리로 한번 쪼개볼게. PA 더하기 뭐야? PB 마이너스 PA 겹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A 곱하기 PB라고 써도 되지. 이미 독립이라고 나왔으니까, AB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분배를 하면 1-PA, 유후,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PB, 그 다음 플러스 PA 곱하기 PB. 자, 뒤에 걸 뭘로 묶을래? PB, 그치? 마이너스 PB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얘는 1-PA지. 요 놈이 뭐야? PA 여잖아, 그치? 근데 얘하고 얘로 뭐 할 수 있어? 묶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PA여로 묶어주면 그럼 남는 게 1-PB가 나오니까 이것도 뭐야? PB여잖아, 그치? 그러니까 PA여 곱하기 PB여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성립을 하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이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몇 번 해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너네 실력이면. 그치?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만 한번 써보고 그러면 이제 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써보든가 이렇게 해보면 익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써먹으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써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거를 써먹는다기보다 이거는 물론 이제 증명을 물어보면 이제 써먹겠지만 증명하는 걸로 써먹기보다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써먹냐면 봐봐. 아까 우리 독립 시작할 때 PA랑 PA바비가 같으면 독립이라고 했잖아. 맞지? 요게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했잖아. 거꾸로도 성립을 하고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AB가 독립이야? 그럼 뒤에 거 까고 여기는 안 주니까 뒤에 거 까고 PA네? 이렇게 써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PA바비 더하기 PA 여바비 여 더하기 3은 뭐 1 마이너스 뭐 PA바 A여바 B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왔어 만약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A, B가 서로 독립이래. 만약에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독립이야? 그럼 얘 버려. PA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다고. 근데 A, B가 독립이야? 그럼 A여 B여도 뭐야? 독립이네? 그럼 이 새끼도 버릴 수 있겠네? 그럼 PA 여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더하기 그럼 플러스 3 뭐 이렇게. 그 다음 1 마이너스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얘도 독립이네? 버려! 1 마이너스 PA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다고. 만약에 이거를 안 쓰고 푼다고 하면 얘네를 다 조건부 확률의 공식으로 바꿔야 돼. PB분의 PA 곱이 써버리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PB여분의 뭐 PA여 교 B여 써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쓰면서 근데 AB가 독립이야? 그럼 얘는 또 다시 PA 곱하기 PB겠네. 그래서 나누기 PB네. 약분되네. 이렇게 해서 PA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빡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바로 AB가 독립이라는 거랑 처음에 시작했던 이 내용 있지? 이 내용이랑 이제 좀 섞어서 바로바로 그냥 없애버리고 PA로 써버리면 계산이 훨씬 편하다고. 됐어? 고를 때 많이 쓰니까 기억해놓으라고. 됐지? 그 다음에 그래서 독립종속은 요 정도만 일단 숙지하고 문제 풀면서 더 익혀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 독립시행인데 방금 했던 독립종속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야. 방금 했던 그 독립종속은 요런 거거든. 하나의 시행 있지. 그러니까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한 번에 시행해서 여러 가지의 사건이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 수 있잖아. 걔네들의 관계에 대한 게 이제 독립종속인 거고 이 독립시행은 뭐냐면
똑같은 시행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야. 똑같은 시행을.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거지. 이해했어? 그리고 그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각각의 시행이 서로 독립이면,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상황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주사위 던져서 3의 눈이 나왔어.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앞에 나오는 그 3이 영향을 줘? 안 주잖아. 그럼 독립인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른 거지. 독립종속이랑 좀 다른 거야. 그건 독립종속은 이제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관계를 얘기한 거고, 독립시행은 이 시행 자체를 여러 번을 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게 독립시행인데, 이 독립시행의 이제 키워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반복이랑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시행을, 완벽히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 번 반복하는 시행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다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안 준다고. 너네가 찾아야 돼, 그걸. 문제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아 이거 독립시행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때 해석하는 게 저 반복하고 독립이라는 저런 키워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런 상황이면 다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가 썼던 이 주사위 던지는 거, 주사위 100번 던졌어. 독립시행이야. 주사위 2번 던졌어. 독립시행이야. 이것도. 동전 3번 던졌어. 독립시행이야. 승부차기 5번 했어. PK라고 하지. PK 뭔지 알지? 그지? 승부차기, 그지? 알고 있지? 축구? 네, 차는 거. 이걸 5번 했어. 이것도 뭐야? 독립시행이야. 자유투 4번 했어. 자유투 뭔지 알지? 농구에서 이렇게 쏘는 거. 맞지? 이거 4번 했어. 이것도 독립시행이야. 간단하지? 사격도 독립시행이야.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5문제를 풀었다. 오지선다 문제, 객관식 문제 25문제를 풀었대. 그럼 이것도 25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야. 오케이? 왜냐면 그냥 뭐 1번 푼 거랑 2번 푼 거랑 뭐 연관이 없잖아요. 뭐 물론 이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가끔 이제 어떤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투 같은 걸 할 때, 자유투 같은 걸 4번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던져서 만약에 못 맞췄어. 그러니까 못 넣었지. 못 넣은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내가 자유투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섰을 때는 긴장이 된다 이거지. 막 이렇게 팔이나 막 여기 막 긴장돼서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못 넣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하는 거야. 맞지? 그런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은, 감정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야. 맞지? 완벽하게 똑같은, 그냥 기계가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완벽하게 똑같은 4번의 시행. 그런 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지?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독립시행에서의 이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주사위로 예시를 들어볼게. 주사위를 내가 3번을 던졌어. 3번. 딱 3번 던졌어. 3번 던져서 이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오고 싶대. 그럴 확률을 구하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2의 약수의 눈이 딱 2번만 나올 그럴 확률을 구하래. 이런 게 독립시행인데, 일단 주사위를 3번 던졌잖아. 그럼 독립시행이야. 그치? 이 반복과 독립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3번을 던졌으니까 자리를 3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2의 약수라는 사건이거든? 그럼 너네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2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2잖아. 그치? 1, 2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지. 그치? 이건 이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3분의 1. 그럼 이 3분의 1이 이 자리에 몇 자리에 들어가야 돼? 3자리 중에 2자리에 들어가야지. 2번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만약에 3분의 1 여기 3분의 1 들어왔어. 그럼 첫 번째 던졌을 때 2의 약수가 나왔고, 두 번째 던졌을 때도 2의 약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 번째 던질 때는 2의 약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에 무슨 사건? 여사건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3분의 2가 이렇게. 그리고 이 세 번은 당연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다 곱해서 계산을 하겠지. 됐어? 근데 이런 경우만 있나? 또 뭐가 있어?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3분의 1인 경우도 있지.
첫 번째랑 세 번째 이 약수가 나오는 경우. 그지? 아니면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가 있겠지. 똑같은 확률이. 맞지? 그래서 이걸 다 뭐 할 거야? 이거는 다 더하겠지.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맞지? 그럼 계산을 해볼게. 3분의 1의 제곱이고 3분의 2의 1제곱이고 그리고 곱하기 3이라고 쓰면 계산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2인가 나오겠네. 그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근데 지금이야 마찬가지 내가 예시를 좀 이제 짧은 걸로 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한 주사위를 한 10번 던졌다고 하면 무시무시하겠지, 그제? 그래서 이걸 규칙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규칙을 가지고 공식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앞에 있는 이 3을 잘 보면 요 세 자리 중에 3분의 1이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한 거야? 두 자리를 선택하는 가지수인 거지. 그게 몇 가지가 나온 거야? 세 가지가 나온 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아? 그래서 앞에 있는 3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3C2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총 세 자리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 3분의 1이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는 가지수. 됐어? 그리고 골랐잖아 자리를.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3분의 1을. 총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내가 원하는 게 두 개였으니까. 그지? 그 두 자리 집어넣었지. 그럼 남은 한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 이거에 여사건이 들어가지. 그럼 그 남은 한 자리라는 거는 3-2겠지. 전체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 나갔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미 차지했으니까 남은 자리가 이제 한 자리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일반적으로 자 어떤 독립시행을 내가 시행을 n번을 했을 때 그러니까 n회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사건 P가 사건 P가 아니라 사건 A라고 하자.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이거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는 NCR에 P의 N제곱 미친놈아 P의 R제곱 그 다음 곱하기 1-P의 N-R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총 N번 던졌지, 그지? N번 시행했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나와야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N자리 중에서 총 N개의 자리 중에서 R 자리를 뽑아서 거기다가 이제 요 P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P의 R제곱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남은 자리가 N-R 자리잖아. 거기에는 이거의 여사건이 다 들어가니까 1-P의 N-R제곱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간단하지? 뭐 하나 해볼까? 주사위 5번 던졌어. 여기서 3의 배수의 눈이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될까? 5번 주사위 던졌어. 거기서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구하래. OC 2겠지. 그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이게 몇 개? 2개. 그러니까 얘랑 같아 항상. 그리고 남은 자리에 뭐가 들어가? 3분의 2가 들어가. 몇 자리에? 남은 3자리에. 5-2 자리에.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주사위 50번 던졌어. 미친놈이지. 여기서 소수의 눈이 37번 나와야 된대. 그럴 확률을 구하래. 뭐라고 쓰면 돼? 50C 37.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의 몇 제곱? 37제곱. 곱하기 남은 자리에 뭐가 들어가? 소수가 아닌 2분의 1의 몇 제곱? 13제곱이 들어가겠지. 됐어? 근데 얘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과 그 여사건의 확률이 어때? 똑같잖아. 2분의 1이니까. 이럴 때 굳이 이렇게 나눠 쓸 필요 있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그냥 2분의 1인 상황이면 그냥 시행 횟수 제곱을 써버리면 돼. 괜히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하지?
재밌으니까 하나 더 하자. 자,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더 미친 놈이 나왔어. 여기서 3의 배수의 눈이 이거 38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약수의 눈이 47번 나오고, 그 외의 눈이 15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좀 다르지, 그지? 어떻게 될까? 뭐라고 쓰면 될까? 일단 100시 30 얼마? 8 요거 3의 배수.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3분의 1에 몇 제곱? 38제곱. 이렇게. 그리고 남은 자리가 몇 자리야? 남은 자리는 62자리지. 38자리를 3분의 1이 채웠잖아. 3의 배수의 눈. 그치? 그러면 남은 자리가 62자리. 그 중에서 몇 자리? 중에서 47자리가 2의 약수의 눈. 확률은 3분의 1이지. 됐어? 그리고 남은 자리 몇 개? 15개 남았지. 그치? 15개. 그럼 15자리 중 15자리 뽑아서 그 외의 눈. 마찬가지 3분의 1이지. 요렇게 계산해주면 돼. 됐어? 그치? 사실 요렇게는 잘 안 나오긴 하거든. 대부분이 요렇게만 나와. 요렇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거의 6건. 그런 식으로 딱 2가지로 나오는데, 근데 가끔 진짜 이렇게 좀 지랄맞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래도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자리, 내가 100번 던졌으니까 100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사건들이 각각 이제 필요한 자리들이 있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에헤. 자,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 좀 풀어볼게.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P, B바 A를 구하래. 자, P, B바 A는 공식이 뭐라고? PA분의 PA 교 B, 그치? 우리가 PA는 알고 있으니까 A 교 B만 찾으면 땡이네. 맞지? 그러면 이제 A 교 B는 이제 요 뒤에 있는 거에서 좀 구해야지. 자, 얘가 PA여 교 B여니까 PA 합 B의 전체 여라고 치면 이게 0점인데, 그럼 PA 합 B는 뭐야? 0.8이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합사건의 확률로 해서 얘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랑 같잖아, 그치? 이게 0.8이란 얘기지. 됐어? 그럼 PA 교비 얼마란 얘기야? 0.1이지. 됐어? 그럼 얼마란 얘기? 0.5분의 0.1이니까 얼마?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이면 얼마야? 0.2야, 0.2. 그치? 0.2가 답이지. 이거 그냥 단순 그냥 공식 활용해서 그냥 푸는 거라서 어렵지 않고. 다음 76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한대. A, B의 곱이 짝수일 때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이 구성이 뭐야, 이게? 이 구성이 조건부 확률이지. 그치? 시행은 이제 주사위 2개 던진 거, 2번 던진 거. 그리고 조건은 곱이 짝수인 거. 그리고 그 안에 사건은 합이 짝수인 거. 맞지?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인데, 일단은 앞에 있는 게 이게 조건이잖아. 그치? 곱이 짝수인 거. 근데 곱이 짝수인 거 찾는 게 쉬워? 홀수인 거 찾는 게 쉬워? 홀수가 쉽지, 그지? 그래서 이거 분모 자체를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1-36분의 둘 다 홀수 나오는 거는 9잖아. 맞지? 홀수 곱하기 홀수 33. 그래서 요거 분해. 그 다음에 이제 곱이 짝수인 거를 지금 찾은 거지, 우리는. 맞아? 그럼 한번 써볼게. 곱이 짝수라는 거는 짝짝 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짝홀 곱할 수도 있고, 홀짝 곱할 수도 있어. 요렇게지. 우리가 분모를 찾은 게 이거잖아. 여사건을 이용해서. 맞지? 그럼 이 중에서 더해서 짝수인 건 뭐밖에 없어?
짝짝밖에 없지. 그치? 요거만 찾으면 되지. 그래서 36분에 짝수도 마찬가지 3가지씩 있으니까 339에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됐어? 계산은 안 할게.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 80번.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를 했대. 맞지? 그래서 요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 무슨 구성이야? 조건부 구성이지. 시행은 임의로 뽑은 한 명, 조건은 일본어, 사건은 여학생. 그치? 그러면은 뭐야? 이게 지금 근데 명수가 다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건 굳이 확률로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분에 뭐 하면 돼 그냥? 일본어가 조건이니까 일본어가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일본어 몇 명인데? 135명. 그 중에 여학생 몇 명? 75명. 이게 끝이야. 약분 때려 얼마야? 15. 5, 20, 5, 7에 35. 3으로 또 되네? 5, 9분의 5겠네. 이렇게. 쉽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면 진짜 감사하다고 하면서 풀면 돼. 너무 쉬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85. 자,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정상품을 꺼낸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처음에 일단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럭셔리하게? 비보건 추출이라고 한다고. 비보건 추출.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정상품 뽑을 확률이 얼만데? 12분의 얼마? 10. 그치? 곱하기. 그 다음은 11분의 9야. 야, 이게 땡이야. 굳이 기호 안 써도 되지,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지. 자, 다음 89. 자, 잘 읽어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은 0.5래. 맞지? 그리고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라고 나왔어. 됐지? 이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 자, 이 구성은 무슨 구성이야? 조건부야? 아니면 그냥이야? 조건부야? 진짜? 그럼 뭐가 조건인데?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저거는 조건이야?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라는 건 뭐야? 그냥 알려주는 정보 아니야? 내일 0.2의 확률로 비 올 수 있대. 이런 거잖아. 그렇지 않아? 저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지. 그치? 여기서의 시행은 일단 뭐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시행은 내일 뭐 하는 거야? 경기를 하는 게 시행이야. 그치? 그러면은 그 다음은 또 무슨 사건이 있어? 그 다음 얘가 사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이 뭐야? 이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는 사실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어떤 축구팀이 있는데 비가 내릴 때 얘네들이 승률이 높대. 오히려 반칙을 쓰나 보지. 그치? 근데 어떻게 비가 내릴 때 좀 얘네 뭐 물고기야? 얘네가 비가 내릴 때 0.7의 확률로 이기고 안 내리면 0.5래 줄어든대 오히려. 그냥 이거는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태껏 경기를 했던 데이터들 가지고 만든 정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일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라고 이제 알려줬어.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 설명인 것 뿐이야. 아직 아무것도 시행이나 사건이나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팀이 내일 경기를 하는 게 이제 시행이고 거기서 이길 확률을 찾아라 이런 말이지. 그냥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야 이건? 그냥 확률의 구성인 거죠. 확률.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고.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돼. 얘가 조건부인지 아니면 그냥 확률인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첫 번째야. 첫 번째로 너네가 해야 될 일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을 때 구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구성을. 그러면 요 내일 경기를 이기는 사건을 내가 그냥 A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B가 내리는 사건, 자, 경기 이기는 거, 이기는 사건을 A라 하고 B가 내리는 사건을 B라고 할게. B니까, 그치?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확률은 P 뭐야? P A지, A. 그냥 이길 확률, 그치? 그냥 이길 확률 찾는 거야. PA야, PA. 그치? 됐어? 근데 요거를 이제 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PA 교비하고 PA 교 B여로 나눌 수 있는 거지. 내일 B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와서 이길 수도 있고 안 와서 이길 수도 있잖아. 내가 지는 걸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건 이길 확률인데 지는 걸 왜 생각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냥 확률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B가 오면서 안 올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A 교 B를 다시 이걸 이제 여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곱셈 정리를 쓰란 얘기야. 아이고. 자, PA는 여기 있으니까 P B 곱하기 PA와 B라고 쓰는 거지. 됐어? 선행돼야 되는 게 일단 B가 온다 안 온다잖아. 그치? 거기에서 이긴다 안 이긴다 이거니까. 그래서 PB 더하기 PB여 곱하기 PA바 B여. 이렇게 곱셈 정리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지. PB가 뭐야? B가 내릴 확률 얼마인데? 0.2지. 됐어? 곱하기 B가 내렸을 때 이길 확률. 얘네 물고기니까 0.7. B가 안 내렸어. 얼마? 0.8. 안 내릴 때 이길 확률 0.5. 이렇게. 요거 계산하라고. 됐어? 그럼 얼마야? 1,4에다가 4니까 0.54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일 이길 확률은 거의 54%. 0.54. 퍼센트로 따지면 54%. 됐어? 됐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물론 이것도 지금 여기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바로 이 기호를 안 쓰고 이 공식을 안 쓰고 바로 생각할 수 있나? A 교 B라는 거는 B가 내렸을 때 이길 확률이잖아. 너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어? 아, 못 오겠어? 그럼 이렇게 가야지. 올 수 있으면 바로 오면 돼.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렇게 오면 돼. 왜냐면 이게 진짜 이 액션을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편해. 내가 생각하기가. B 내렸어? 오케이. 0.2. 그럼 끝났잖아. 그 다음 이제 B 내릴 때 이길 확률? 나와 있잖아. 내릴 때 이길 확률 여기다 써 있잖아. 바로 그냥 쓰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오히려 좀 덜 헷갈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 93. 자,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래. 무슨 구성이냐? 조건부지. 이건 확실히. 그치? 시행은 뭐야? 임의로 택한 한 명. 그치? 그 조건은 재검사 요청을 받은 사건, 그치? 이게 조건이지. 거기 안에서 뭐야? 안경을 썼을 확률, 그치? 그럼 이것도 이제 기호로 좀 써볼게. 그러니까 사건을 A, B 이렇게 결정하고 니네가 기호로 공식으로 써주면 좀 정리가 되거든. 교통 정리가 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덜 헷갈린다고. 그러면 내가 재검사 요청을 받는 사건을 A라 하고 안경을 쓴 사건을 B라고 그냥 해볼게.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지금 B바 A지. 맞지? 그럼 이거 공식으로 따지면 PA분의 PA 교비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맞지? 그치? 근데 PA라는 게 뭐야? 재검사 요청을 받을 확률이지, 그치? 근데 이 안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 안에는 안경을 쓴 애들이 있고 안 쓴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뭐라고 나누면 돼? PA 교비가 뭐야? 안경을 쓴 애들이 재검사를 받은 거지. 요청을. 그 다음은 PA 교비요. 이건 안 쓴 애들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지.
오케이? 그럼 요거 중에서 우리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을 찾고 싶다. 됐어? 다시 또 이거는 곱셈 정리를 나눠볼게. 어떻게 돼? P. 자, 선행돼야 되는 게 뭐야? PB겠지. 재검사 요청이 아니라 안경을 쓴 거. 그치? 그치. 안경을 쓴 거. 그리고 안경을 쓴 애들 중에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지. 그리고 얘는 안경을 안 쓴 거. 그리고 안경을 안 쓴 애들 중에서 재검사 요청 받은 거지. 이렇게. 분의 PA 엄마야. B겠지. B 곱하기 B 바 A 바 B. 이렇게. 됐지? 해볼게. PB 뭐야? 안경을 쓸 확률. 안경 쓸 확률. 안경 쓸 확률. 이거 한글인데? 이 영어 아닌데? 이거 이렇게. 몇 프로? 60%. 그치? 안경을 쓴 사람들이 60%라며. 그럼 60%. 5분의 3이지. 곱하기. 됐어? 안경을 썼을 때 재검사 요청 받은 애들. 24분의 1. 그치?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며. 맞아? 그럼 안경 쓴 애들의 24분의 1. 애들이 재검사 요청 받은 거지. 더하기. 안경 안 쓴 애들. 5분의 2. 안경 안 쓰고 재검사 받은 애들. 10분의 1. 분의 뭐야? 얘하고 얘랑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은 웬만하면 같은 게 이제 분모에 있어. 웬만하면. 완벽하게 100%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 얘랑 똑같은 게 분모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똑같이 쓰면 돼. 하나 이거 다 구하면, 밑에 거 구하면 위에 거 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됐어? 그치? 이거 복이 있냐, 혹시? 복이 없냐? 아, 그래? 그럼 됐어. 계산 니네가 해. 그러니까 좀 어렵지, 이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호를 써야 좀 정리가 되니까 기호 연습을 좀 꾸준히 해놔야 돼. 맞지? 자, 다음 99.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A는 잘 봐. 동전을 2개 던졌잖아.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HH가 될 수 있고 HT가 될 수 있지. 딱 두 가지밖에 없지. 맞아? H가 앞면이지. 알고 있지 이거. T가 뒷면이고. 맞지? 그 다음에 B는 뭐야?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HH 그 다음 TH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 B는. 그 다음 C는 앞면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 HT랑 TH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어?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독립인 걸 구하래. 그럼 하나씩 구해볼게. 일단 PA는 얼마야? A의 확률은? 주사위래. 동전 2번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는 4가지지, 그지? 그 중에 2가지니까 2분의 1이고. 그럼 얘네도 다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이제 A 교비 한번 구해보자. PA 교비. A랑 B의 교집합. 있어, 없어? 있어. 하나 있어. 그지? 그럼 전체 4개 중에 하나 있어. 곱해서 어때, 걔랑? 같잖아. 그러면 뭐란 얘기야? A, B는 독립이란 얘기지. 그지? 그 다음 비교시 한번 해볼까? 비교시 겹치는 거 하나 있지. 4분의 1. 곱해서 4분의 1 나오네. 독립이지. BC도. 그 다음 C교 A는 어때? C하고 A 겹치는 거 HT 하나 있네. 4분의 1이네. 얘 곱한 게 얘 같잖아. 그럼 AC도 독립이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지. 다 독립인 거지. 그 다음에 402.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 일단 기억. A, B가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대. A, B 독립이야? 얘 까고 PA라 쓸 수 있다고. A, B 독립이면 A, B여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까고 PA 쓸 수 있다고. 어때? 같잖아. 간단하지? 근데 만약에 너네가 이걸 모른다면 얘를 진짜 다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다 해줘야 돼. PA 교비 이렇게. 그리고 P, B 여분의 PA 교 B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독립이니까 얘를 이제 PA, PB로 바꿔서 약분 때리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B가 독립일 때 A, B가 독립인 걸 모르면 이걸 변형을 또 해야겠지. 그치? PA에서 A교 B여니까 A에서 PA교 B를 뺐다 이렇게 또 변형하고, 얘를 다시 또 PA, PB 곱으로 변형하고, PA 묶어보자. 묶어서 1-PB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또 PB여니까 분모랑 약분되네. 그럼 PA네. 그래서 같네. 이렇게 된다고. 개 복잡하지. 그지? 뭐 개까지는 아니지만 좀 길잖아. 그지? 한 번에 깔 수 있는데 길잖아. 그지? 됐어? 그래서 아무튼 기억은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니은은 어때? A, B가 독립이면 A여 B여는 종속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아까 뭐라고 했어? 독립이라고 했지. A, B 독립이면 여사건 어디다 붙이든 독립이라고. 틀렸어. 니은 틀렸어. 디귿 A, B가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대. 까 A, B여도 독립이니까 PA. 얘도 A여 B도 독립이니까 까 PA여. 어때? 참이지. 디귿도 참이지. 기억 디귿 참. 리을은 A, B가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다. 거짓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겠지.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식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야. 요것도 좀, 근데 이건 쉬워, 이건. 이건 뭐 그렇게 막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할만해, 이건. A, B 독립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내가 매번 쓰기 좀 그러니까, PA 그냥 A라고 잠깐 치환하고, PB를 B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A가 5분의 4. 그 다음에 A, B지. A, B, A-B. 요게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5분의 4. B는 5분의 4 마이너스 B. B 넘겨. 5분의 9B. 5분의 4. B는 9분의 4. PB가 9분의 4. 간단하지? 근데 이렇게 치환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이야 사실 이게 A교 B가 얘가 독립이니까 A교 B를 내가 PA, PB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독립이 아니면은 저 A교 B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치환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항상 치환하고 풀면 안 돼. 귀찮다고 해서. 그다음 11. 자,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랑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래. 희주가 완주하는 사건을 A, 현무가 완주하는 사건을 B라고 할게.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라며. 그럼 요걸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1-P A여 교 B여. 둘 다 완주하지 못할 확률을 빼면 되잖아.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하겠지. 됐어? 됐지? 된 거지? 그다음 이게 지금 4분의 3이라고. 됐어? 근데 문제에서 A, B가 뭐라 했어? 독립이라고 했지. 두 사람이 완주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A, B가 독립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A여, B여도 뭐야? 독립. PA여 곱하기 PB여. 이렇게 쓸 수 있지. 얘가 4분의 3. 얘가 얼마야? 4분의 3이지. 완주할 확률이 희주가 4분의 1이니까 완주 못할 확률은 4분의 3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서 4분의 3 나오려면 이 부분은 뭐 나와야 돼? 얘는 4분의 1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PB여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럼 PB 얼마란 얘기야? 3분의 2란 얘기지. 그러니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3분의 2겠지. 됐어? 다음 17.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래. 한 번 이상 성공한다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다 가능하지. 이걸 다 원하는 거잖아. 이게 쉽겠어? 반대가 쉽겠어? 반대가 쉽지. 아예 성공 못하는 걸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성공 못할 확률을 전체에서 뺄게. 근데 자유투를 던졌대 3번을. 이거 무슨 시행? 이게
독립시행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안 나와 있지 문제에서 독립시행이라고 이렇게 안 준단 말이야. 너네가 판단해야 돼. 그래서 3번을 던져서 아예 성공을 못 해야 돼. 근데 얘 성공률이 5분의 4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어야지. 실패만 3번 하는 거지. 요거 계산하면 되지. 1이고 1이니까 125분의 1. 전체에서 빼면 뭐 125분의 124 이렇게 나오겠지. 21. 자, 이 경기에 대한 독립시행 문제 잘 나와. 요거 되게 잘 나온다, 학교 시험에서.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는데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 A, B가 맞붙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거는 A와 B가 이길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야?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또 비기는 거 없다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래.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 여기서 우승팀이 결정돼야 돼. 그러면 누가 우승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A가 우승할 수도 있고 B가 우승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각각 계산해주면 되는데 일단 A가 우승하는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자, 독립시행을 할 때 마지막에 우승자가 결정이 돼야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이 A가 이기는 거는 고정을 시켜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6경기를 독립시행으로 돌린다고 해서 6시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거는 6번째에서 A가 우승하는 게 결정 나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고정이고 이 앞에 있는 5경기에서 A가 몇 번을 더 이겨야 돼? 3번을 더 이기면 되잖아, 그지? 3번을. 요 앞에 있는 5경기만 독립시행으로 돌리는 거지. 5C3. 그리고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 근데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지. A가 3번 이기고 B가 2번 이겨야 되는데 어차피 둘 다 2분의 1이니까 이때는 그냥 2분의 1에 시행 횟수 제곱을 써주면 된다고 했지. 맞지? 어차피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그리고 요거까지는 5번째 경기까지. 마지막 경기에서 A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2분의 1 한 번 더 해야지. 이게 A가 6번째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이야. 이게. 됐어? 근데 B도 어때? 이거랑. 똑같지. 어차피 이길 확률 A랑 똑같고 상황도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뭐 하면 돼? 2만 하면 되겠지. 더 할 거니까 둘이.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지. 잘 나와 이거 이런 거.